안녕하세요. 명절마다 홀로 쓸쓸하던 64세 정미숙이 뜻밖의 이웃 아이들과 함께하며 다시 가족의 온기를 되찾는 이야기입니다. 명절 아침 6시, 저는 혼자 12가지 반찬을 차렸습니다. 오지도 않을 자식들을 위해서요. 손이 떨렸습니다. 아니, 정확히는 가슴이 떨렸어요. 64년을 살면서 이렇게 허무한 명절은 처음이었거든요. 부엌 형광등 아래 홀로 서서 잡채를 볶으면서도 갈비찜을 졸이면서도 계속 핸드폰만 확인했습니다. 혹시 마음이 바뀌었을까? 갑자기 내려온다고 하면 어쩌지? 하지만 단체방은 조용했습니다. 새벽 6시에 메시지가 올 리 없다는 걸 알면서도 저는 5분마다 한 번씩 핸드폰을 들었다 놓기를 반복했어요. 어제 저녁에 받은 마지막 메시지만 화면에 떠 있었죠. 엄마 미안해요. 다음엔 꼭 갈게요. 다음은 언제일까요? 다음 명절? 아니면 그 다음? 아니면 제 장례식? 순간 그런 생각이 스쳐 지나갔습니다. 소름이 돋았어요. 64살. 이제 그런 생각을 해도 이상하지 않은 나이가 되었구나. 문득 무서워졌습니다. 부엌 창문으로 어둠이 조금씩 물러가고 있었어요. 새벽 공기는 차가웠고 김이 모락모락 피어오르는 냄비들만 따뜻했습니다. 사실 불길한 예감은 일주일 전부터 시작되었습니다. 명절이 딱 일주일 남은 화요일 저녁이었어요. 저는 거실 소파에 앉아 TV를 보고 있었는데 갑자기 핸드폰이 울렸습니다. 단체방 알림이었어요. 큰아들 민수가 올린 메시지였습니다. 가족들 이번 명절 얘기 좀 하자. 심장이 쿵 내려앉았습니다. 왜일까요? 좋은 얘기일 때는 이렇게 말하지 않거든요. 엄마 보고 싶어요. 이번에 맛있는 거 사갈게요. 이런 말로 시작하는 게 정상이잖아요. 하지만 얘기 좀 하자라는 건 뭔가 문제가 있다는 신호였습니다. 저는 답장을 하지 않았어요. 무섭더라고요. 몇 분 뒤 메시지가 올라왔습니다. 엄마, 이번에 회사 프로젝트가 너무 바빠서 명절에 못 내려갈 것 같아요. 정말 죄송합니다. 민수의 메시지였습니다. 그 순간 숨이 막혔어요. 하지만 더 충격적인 건 그 다음이었습니다. 오빠, 나도 사실 애들이 요즘 감기 몸살이 심해서 이동하면 더 안 좋을 것 같아. 미안해 엄마 유유. 둘째 딸 지혜까지. 저는 핸드폰을 꽉 쥐었습니다. 손에 땀이 났어요. 셋 중에 하나는 오겠지. 막내 사위라도. 그런데 막내 사위 준호의 메시지가 올라왔습니다. 어머니 송구합니다. 처가에서 부르셔서 이번엔 처가를 먼저 다녀와야 할 것 같습니다. 3개의 메시지, 3번의 거절. 완벽한 빙고였습니다. 저는 그 자리에 멍하니 앉아 있었어요. 얼마나 시간이 지났을까요? 남편이 화장실에서 나와 물었습니다. 왜 그래요? 무슨 안 좋은 소식이라도? 아니에요. 아무것도 아니에요. 거짓말이었습니다. 가슴이 찢어지는 것 같았거든요. 그날 밤 저는 잠을 이루지 못했습니다. 천장만 하염없이 바라봤어요. 옆에서 남편은 코를 골고 있었고 저는 어둠 속에서 눈물을 흘렸습니다. 소리 내지 않고 우는 게 얼마나 힘든지 아세요? 목이 막혀서 숨을 쉬기도 힘들어요. 하지만 남편을 깨우고 싶지 않았어요. 남편도 상처받을 테니까요. 다음날 아침 저는 단체방을 열었습니다. 답장을 해야 했어요. 하지만 뭐라고 써야 할지 몰랐습니다. 그래, 알았다. 마이너스 너무 차갑지 않나? 괜찮아.
엄마가 이해해. 마이너스 거짓말 아닌가? 다음에 보자. 마이너스 다음은 언제인데? 저는 30분 동안 답장을 쓰고 지우기를 반복했어요. 결국 보낸 메시지는 이거였습니다. 그래, 알았다. 모두 건강 챙기고. 짧고 건조한 문장. 하지만 그게 제가 할 수 있는 최선이었습니다. 민수가 바로 답장을 보냈어요. 엄마, 정말 미안해요. 다음에 꼭 갈게요. 지혜도 이모티콘을 보냈습니다. 우는 얼굴 이모티콘이었죠. 준호는 죄송합니다. 라는 짧은 답만 보냈고요. 그 뒤로 단체방은 조용해졌습니다. 저는 핸드폰을 뒤집어 놓고 부엌으로 갔어요. 설거지를 했습니다. 아침도 안 먹었는데 설거지 할 게 뭐가 있겠어요? 그냥 어제 저녁 그릇을 다시 닦았습니다. 2번, 3번. 손이 부르트도록 닦았어요. 그래야 생각이 멈췄거든요. 남편은 신문을 보고 있었습니다. 저는 된장찌개를 끓이면서 말했어요. 여보, 이번 명절에 애들이 안 온대요. 뭐? 남편이 신문을 내려놓았습니다. 다들 바쁘대요. 회사 일도 있고 애들도 아프고 처가도 가야 하고. 말을 하다가 목이 메었습니다. 남편은 한참 동안 아무 말이 없었어요. 그러더니 조용히 말했습니다. 그렇군요. 미안해요. 왜 당신이 미안해요? 제가 뭘 잘못한 걸까요? 남편이 일어나서 제 어깨를 안았습니다. 당신 잘못 없어요. 세상이 그렇게 된 거지. 하지만 위로가 되지 않았어요. 세상이 그렇게 되었다는 게 무슨 위로가 되나요? 제 자식들이 저를 안 보러 온다는데요. 여보, 우리 둘이라도 맛있는 거 해 먹어요. 남편의 말에 고개를 끄덕였지만 마음속으론 다짐했습니다. 그래도 나는 준비할 거야. 혹시 모르잖아. 마음이 바뀔지. 남편은 그 마음을 알았을까요? 아마 알았을 겁니다. 40년을 함께 산 사이니까요. 명절 사흘 전 저는 시장에 갔습니다. 남편은 둘이 먹을 건데 뭐하러 가요라고 말렸지만 저는 갔어요. 전통시장 입구에 들어서자마자 냄새가 확 밀려왔습니다. 생선 굽는 냄새, 튀김 냄새, 과일 냄새, 김치 냄새. 평소엔 좋아하던 냄새들이 오늘은 왠지 슬프게 느껴졌어요. 이모, 오랜만이네요. 명절 준비하러 왔어요? 단골 반찬 가게 아주머니가 반갑게 인사했습니다. 네, 그렇죠. 올해도 온 식구 모이시죠? 작년엔 몇 명이었더라? 10명? 아, 네. 비슷해요. 거짓말이었습니다. 올해는 2명이에요. 하지만 말할 수가 없었어요. 왠지 말하면 진짜가 될 것 같았거든요. 그럼 이거 많이 사가셔야죠. 이번에 잡채 재료 세트로 할인해요. 네, 주세요. 갈비는요? 작년에 많이 사가셨잖아요. 갈비도요. 2kg 주세요. 와, 올해 대박 치시네. 좋아요. 아주머니는 신나게 포장했습니다. 하지만 저는 웃을 수가 없었어요. 다음은 정육점이었습니다. 아이고, 사장님, 명절 고기 예약하셨죠? 아, 네. 그런데 조금 더 살게요. 더요? 예약하신 것만 해도 꽤 많은데요? 동태도 주세요. 전 부칠 거예요. 아이고, 올해 손님 많나 봐요? 네, 또 거짓말이었습니다. 장바구니가 무거워졌어요. 팔이 아팠습니다. 하지만 멈출 수가 없었어요. 과일 가게에 들렀습니다. 사과요, 배요, 귤도 주세요. 와, 오늘 대박 치시네요. 제사라도 있으세요? 비슷한 거요. 명절이 제사와 비슷해졌네요.
죽은 사람을 위한 날처럼요. 마지막으로 떡집에 들렀습니다. 송편 재료 주세요. 쌀가루 3kg요. 3kg요? 혼자 다 빚으시게요? 네. 떡집 아주머니가 걱정스러운 눈으로 저를 봤어요. 손님 괜찮으세요? 얼굴이 안 좋아 보이는데. 괜찮아요. 그냥 좀 피곤해서요. 거짓말은 계속되었습니다. 집으로 돌아오는 길 양손 가득 짐을 들고 걸으면서 생각했습니다. 나 지금 뭐 하는 거지? 하지만 멈출 수 없었어요. 이게 제가 할 수 있는 유일한 일이었으니까요. 집에 도착하자 남편이 현관에서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뭘 이렇게 많이 샀어요? 남편이 놀라서 물었어요. 그냥요. 둘이 먹을 건데 이거 다 어떻게 먹어요? 남으면 나눠주면 되죠. 누구한테요? 이웃한테. 남편은 한숨을 쉬었습니다. 깊고 긴 한숨이었어요. 당신 아직도 기대하고 있는 거예요? 아니에요. 거짓말 마요. 나도 당신 마음 다 알아요. 남편이 제 어깨를 잡았습니다. 당신 혹시라도 애들이 마음 바꿔서 올까 봐 이러는 거 아니에요? 대답할 수 없었어요. 들켰으니까요. 당신도 알잖아요. 안 와요. 진짜로 바빠서 못 오는 거예요. 알아요. 그럼 왜 이래요? 그래도요. 그래도 뭐가요? 그래도 엄마니까요. 그 말에 남편은 더 이상 말을 잇지 못했습니다. 저는 부엌으로 들어가 장 본 것들을 정리했어요. 냉장고가 가득 찼습니다. 넘쳐났어요. 하지만 마음은 여전히 텅 비어 있었습니다. 명절 전날 밤이었습니다. 시계는 새벽 2시를 가리키고 있었어요. 저는 침대에 누워 천장만 바라봤습니다. 잠이 안 왔어요. 머릿속으론 내일 할 일들이 주마등처럼 스쳐 지나갔습니다. 새벽 4시에 일어나서 먼저 잡채를 볶고 그 다음 갈비찜을 하고 저는 언제 부치지? 송편은 오전에 쪄야 하나? 계획을 세웠어요. 마치 전쟁을 준비하듯이요. 옆에서 남편이 뒤척였습니다. 여보 앉아요? 잠이 안 와요. 내일 힘들 텐데. 자요. 당신은 자요. 난 좀 이따 잘게요. 남편은 더 이상 말하지 않았어요. 곧 다시 코 고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저는 조용히 일어나 거실로 나왔어요. 어둠 속에서 핸드폰을 켰습니다. 단체방을 열었죠. 마지막 메시지는 사흘 전 제가 보낸 모두 건강 챙기고였습니다. 그 이후로 아무도 메시지를 보내지 않았어요. 혹시 갑자기 온다고 할까? 그런 기대를 하며 새로 고침을 눌렀습니다. 당연히 아무것도 없었죠. 1시간쯤 그렇게 앉아 있었을까요? 갑자기 민수한테서 메시지가 왔어요. 새벽 3시였습니다. 엄마 아직 안 주무세요? 심장이 쿵 뛰었습니다. 혹시 온다는 건가? 응, 잠이 안 와서. 엄마, 내일 맛있는 거 해 드시고 아빠랑 좋은 시간 보내세요. 저희는 여기서 명절 잘 보낼게요. 여기서. 그 단어가 유독 크게 느껴졌어요. 여기가 아닌 곳. 제가 없는 곳. 저희 집이 아닌 곳. 그래, 너희도 건강해라. 엄마 사랑해요. 미안해요. 응. 통화가 끝났습니다. 저는 핸드폰을 쥔 채 한참을 그대로 있었어요. 사랑한다고 했죠. 미안하다고도 했고요. 하지만 오지는 않는다고 했습니다. 사랑과 미안함만으로는 이 빈자리를 채울 수 없었어요. 알람이 울렸습니다. 새벽 4시. 저는 벌떡 일어났어요.
어제 결국 1시간도 못 잤지만 이상하게 정신이 또렷했습니다. 부엌으로 갔습니다. 앞치마를 두르고 칼을 꺼내고 도마를 놓았어요. 먼저 파를 썰었습니다. 샤샥샥 칼질 소리만 새벽을 깼어요. 그런데 눈물이 떨어졌습니다. 파 때문인지 슬픔 때문인지 모르겠더라고요. 아마 둘 다였을 겁니다. 정미숙, 정신 차려. 울 시간 없어. 혼잣말을 하며 눈물을 닦았어요. 당근을 채 썰고 시금치를 데치고 고기를 재웠습니다. 시계를 봤어요. 5시 30분. 갈비찜을 냄비에 넣고 졸이기 시작했습니다. 보글보글 냄비가 끓는 소리가 들렸어요. 고기 익는 냄새가 퍼졌습니다. 달콤하고 고소한 냄새. 예전엔 이 냄새를 맡으면 행복했어요. 애들이 좋아하겠다 싶었거든요. 하지만 지금은 그 냄새가 너무 씁쓸했습니다. 6시 30분 전을 부치기 시작했습니다. 동태전, 호박전, 버섯전, 고기전. 지글지글 기름 튀는 소리가 부엌을 채웠어요. 열기로 얼굴이 화끈거렸습니다. 땀이 흘렀어요. 하지만 멈출 수 없었습니다. 7시 남편이 일어났습니다. 벌써 이렇게 많이 했어요? 남편이 놀라서 물었어요. 네, 거의 다 됐어요. 당신 몇 시에 일어난 거예요? 4시요. 미쳤어요? 왜 그렇게 일찍? 해야 할 게 많아서요. 남편은 더 이상 말하지 않았습니다. 그냥 조용히 식탁에 앉아 저를 바라봤어요. 그 눈빛이 너무 슬퍼 보여서 저는 고개를 돌렸습니다. 오전 8시. 드디어 모든 준비가 끝났습니다. 식탁 위에는 12가지 반찬이 가지런히 놓여 있었어요. 잡채, 갈비찜, 동태전, 호박전, 버섯전, 고기전, 간장게장, 나물 5가지, 김치, 그리고 송편. 마치 잡지에 나올 법한 완벽한 상차림이었습니다. 하지만 의자는 딱 2개만 놓여 있었어요. 저는 그 모습을 한참 바라봤습니다. 10명이 올 것처럼 차려놨는데 앉을 사람은 2명뿐이네. 웃음이 나왔어요. 비참한 웃음이었습니다. 여보 앉아요. 먹어야죠. 남편이 조용히 말했습니다. 네, 우리는 마주 앉았어요. 잘 먹겠습니다. 남편의 말에 저도 젓가락을 들었습니다. 하지만 밥이 넘어가지 않았어요. 목에서 걸리는 것 같았습니다. 이거 민수가 제일 좋아했는데 제 입에서 나온 말에 남편은 젓가락을 놓았어요. 당신, 지혜는 이 잡채를 진짜 좋아했어요. 레시피 좀 알려달라고 했었죠. 그만해요. 막내 사위는 간장게장을 좋아해서 명절 때마다 그만하라니까요. 남편이 소리쳤습니다. 순간 조용해졌어요. 남편의 눈에도 눈물이 고여 있었습니다. 미안해요. 제가 먼저 사과했어요. 아니에요. 내가 미안해요. 소리 질러서 우리는 한참 동안 말이 없었습니다. 그저 젓가락만 움직였어요. 밥을 먹는 건지 흉내를 내는 건지 모를 식사였습니다. 식사를 마치고 거실로 갔습니다. TV를 켰어요. 명절 특집 프로그램이 나오고 있었습니다. 요즘 가족들은 이렇게 명절을 보냅니다. 리포터의 밝은 목소리가 울려 퍼졌어요. 화면엔 3대가 모인 가족이 나왔습니다. 할머니, 엄마, 손주들까지 다 같이 떡국을 먹으며 웃고 있었어요. 할머니, 떡국 정말 맛있어요. 할머니 손맛이 최고예요. 손주들의 밝은 목소리. 저는 리모컨을 들었습니다. 채널을 돌렸어요. 다른 채널도 비슷했습니다.
가족들이 모여 웃고 떡국 먹고 세배하고 또 채널을 돌렸습니다. 예능 프로그램이었어요. 연예인들이 고향에 가서 부모님 만나는 장면이 나왔습니다. 엄마, 보고 싶었어요. 연예인이 엄마를 껴안았어요. 엄마는 눈물을 흘리며 아들을 쓰다듬었습니다. 저는 TV를 껐습니다. 왜 꺼요? 남편이 물었어요. 보기 싫어서요. 그래요. 나도 그래요. 우리는 꺼진 TV 화면만 바라봤습니다. 검은 화면에 우리 모습이 희미하게 비쳤어요. 늙은 부부 둘, 넓은 거실에 덩그러니 앉아있는 모습. 너무 초라했습니다. 뚜루루루 마이너스. 핸드폰이 울렸습니다. 심장이 멎는 줄 알았어요. 화면을 봤습니다. 민수였습니다. 혹시 온다는 건가? 마음을 바꾼 건가? 떨리는 손으로 전화를 받았어요. 여보세요? 엄마, 명절 잘 보내고 계시죠? 목소리가 너무 밝았습니다. 인위적으로 밝은 목소리. 응, 잘 지내고 있어. 저희도 여기서 명절 잘 보내고 있어요. 오늘 날씨 진짜 좋죠? 그래, 좋더라. 엄마, 오늘 뭐 하세요? 맛있는 거 많이 하셨어요? 응, 좀 했지. 역시 엄마 손맛이 최고인데. 아, 엄마 송편 생각나네요. 하하. 웃음소리가 들렸습니다. 뒤에서 며느리 목소리도 들렸어요. 여보, 애들 데리고 공원 가야 해요. 그리고 손주들의 제잘거리는 소리도 들렸습니다. 아, 엄마 잠깐만요. 애들이 시끄럽네. 야, 너희들 조용히 해. 민수가 아이들을 달래는 소리가 들렸어요. 엄마 죄송해요. 애들이 너무 신나서. 괜찮아. 놀러 가는구나. 네, 오늘 날씨 좋으니까 놀이공원 가려고요. 아이들 명절이잖아요. 아이들 명절. 그 말이 가슴에 박혔습니다. 엄마의 명절은 어디 갔나요? 그래, 재밌게 놀다 와라. 네, 엄마도 아빠랑 맛있는 거 드세요. 저희는 여기서 명절 잘 보낼게요. 여기서 또 그 단어였습니다. 엄마 사랑해요. 다음에 꼭 갈게요. 그래. 그럼 끊을게요. 건강하세요. 응. 통화가 끝났습니다. 저는 핸드폰을 귀에서 떼지 못하고 한참을 그대로 서 있었어요. B-, B-, B-. 끊긴 전화의 신호음만 울렸습니다. 남편이 물었습니다. 민수였어요? 네. 뭐래요? 잘 지낸대요. 놀이공원 간대요. 그렇군요. 남편도 더 이상 말이 없었습니다. 거실에는 시계 초침 소리만 똑딱똑딱 울렸어요. 저는 소파에 주저앉았습니다. 힘이 쭉 빠졌어요. 마지막 희망의 끈이 끊어진 것 같았습니다. 오후 1시 점심을 먹어야 했습니다. 하지만 입맛이 없었어요. 여보 먹어요? 남편이 권했지만 저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배 안 고파요. 아침부터 아무것도 안 먹었잖아요. 그냥 좀 이따 먹을게요. 남편은 혼자 식탁에 앉았어요. 젓가락질하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아주 조용하고 외로운 소리. 저는 창밖을 바라봤습니다. 맑은 날씨였어요. 햇살이 쨍쨍했습니다. 아파트 단지 놀이터에는 가족들이 나와 있었어요. 아이들이 뛰어놀고 엄마 아빠가 벤치에 앉아 웃고 있었습니다. 다들 행복하네. 그 생각이 들자 눈물이 또 났어요. 왜 우리만 이럴까요? 왜 우리 집만 이렇게 조용할까요? 뭘 잘못한 걸까요? 제가 어디서 실수한 걸까요?
아이들을 어렸을 때 더 사랑해줬어야 했나요? 아니면 덜 잔소리했어야 했나요? 너무 집착했나요? 아니면 너무 내버려 뒀나요? 대체 뭐가 문제였을까요? 답이 나오지 않았습니다. 남편이 설거지를 했습니다. 저는 소파에 누워 천장만 바라봤어요. 당신 좀 자요. 새벽부터 일했으니 피곤할 거예요. 못 자겠어요. 그래도 눈이라도 좀 붙여요. 남편이 제 머리를 쓰다 드었습니다. 그 손길이 따뜻했어요. 하지만 그 따뜻함이 오히려 더 서러웠습니다. 이 사람도 외롭겠지. 나만 힘든 게 아닌데 남편도 자식들을 기다렸을 거예요. 손주들 보고 싶었을 거고요. 하지만 남편은 내색하지 않았습니다. 그저 묵묵히 제 곁에 있어줬어요. 여보 고마워요. 제가 말하자 남편이 물었습니다. 뭐가요? 그냥요. 옆에 있어줘서요. 당연한 거죠. 뭘? 남편의 손이 제 손을 잡았습니다. 쭈글쭈글한 손이었어요. 언제 이렇게 늙었을까요? 함께 늙어가는 건 아름답다고들 하지만 사실은 쓸쓸한 일이었습니다. 둘만 남겨지는 느낌이거든요. 시계는 오후 3시를 가리키고 있었습니다. 저는 여전히 소파에 누워 있었고 남편은 TV를 보고 있었어요. 그때였습니다. 띵동 마이너스. 초인종이 울렸습니다. 심장이 멎는 줄 알았어요. 설마, 혹시 정말 혹시 민수가 마음을 바꿔서 온 건 아닐까? 아니면 지혜가? 아니면 막내 부부라도? 저는 벌떡 일어났습니다. 내가 볼게요. 남편을 제치고 현관으로 달려갔어요. 손이 떨렸습니다. 심장이 터질 것 같았어요. 인터폰 화면을 봤습니다. 그런데 화면에 비친 건 자식들이 아니었어요. 젊은 여자 한 명이 서 있었습니다. 옆집 딸 지우였어요. 순간 마음이 싹 가라앉았습니다. 아니, 추락했다는 표현이 맞겠네요. 하늘까지 올라갔다가 땅으로 떨어지는 기분. 아, 자식들이 아니구나. 실망이 밀려왔습니다. 너무 큰 실망이었어요. 하지만 문은 열어줘야 했습니다. 누구세요?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이모, 저 지우예요. 밝은 목소리였어요. 저는 심호흡을 하고 문을 열었습니다. 지우야. 힘없는 인사였습니다. 지우는 환하게 웃고 있었어요. 22살, 대학생인 지우는 항상 밝았습니다. 이모, 혹시 송편 좀 빚으셨어요? 송편? 네, 저 오늘 친구랑 둘이 있는데요. 명절 음식이 너무 먹고 싶어서요. 혹시 좀 얻어먹을 수 있을까요? 그 순간이었습니다. 뭔가가 제 가슴을 툭 쳤어요. 명절 음식이 먹고 싶다는 이 아이, 둘이 있다는 이 아이도 혼자구나. 아니, 둘이니까 혼자는 아니지만 가족은 없는 거네요. 지우야, 너 부모님은? 아, 저희 부모님 해외여행 가셨어요. 이번에 유럽 패키지 끊으셨대요. 그래서 너 혼자 있어? 네, 근데 친구가 와서 괜찮아요. 얘도 부모님이 지방 계셔서 혼자라. 지우의 말을 듣는데 갑자기 눈물이 날 것 같았어요. 혼자. 다들 혼자였어요. 저도 남편도 이 아이도 이 아이 친구도. 명절인데 다들 흩어져 있었습니다. 지우야. 네? 들어올래? 제 입에서 나온 말이었습니다. 지우의 얼굴이 환해졌어요. 진짜요? 괜찮아요? 응. 마침 음식 많이 해놨어. 친구도 같이 와. 와. 감사합니다. 잠깐만요. 제가 불러올게요.
지우가 계단으로 뛰어갔어요. 저는 그 뒷모습을 바라보다가 현관문을 열어두고 안으로 들어왔습니다. 남편이 거실에서 물었어요. 누구예요? 옆집 지우. 친구랑 들어온대요. 그래요? 남편의 얼굴에도 희미한 미소가 떠올랐습니다. 잠시 후 지우가 친구와 함께 들어왔습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수민이라고 해요. 23살쯤 되어 보이는 여자아이였어요. 단정한 인상에 예의 바른 아이였습니다. 어서 와. 편하게 있어. 이모 근데 진짜 괜찮아요? 갑자기 와서 지우가 조심스럽게 물었어요. 괜찮아. 오히려 고마운걸. 음식이 너무 많아서 걱정했거든. 거짓말이 아니었어요. 진짜로 음식이 넘쳤으니까요. 어머 대박. 수민이가 식탁을 보고 입을 벌렸습니다. 이모 이거 다 만드신 거예요? 지우도 놀란 표정이었어요. 와, 완전 호텔 뷔페 같아요. 두 아이의 눈이 반짝반짝 빛났습니다. 그 모습을 보자 가슴이 뭉클했어요. 이렇게 좋아해 주는구나. 많이 먹어. 다 못 먹으면 버려야 해서. 버리다니요? 이렇게 맛있어 보이는 걸요? 수민이가 손을 비비며 말했습니다. 근데 이모 손님 오시는 거예요? 이렇게 많이 차리셨는데 지우가 물었어요. 순간 말문이 막혔습니다. 뭐라고 대답해야 할까요? 아니 안 와. 원래는 오기로 했는데 다들 바빠서 못 온대. 그렇게 말하고 싶었지만 입이 떨어지지 않았어요. 남편이 대신 대답했습니다. 원래는 자식들이 올 예정이었는데 다들 사정이 생겨서요. 그래서 우리 둘이 먹으려고 했죠. 아, 두 아이가 눈치를 챘는지 조용해졌어요. 어색한 침묵이 흘렀습니다. 그때 제가 말했어요. 그런데 너희들이 와줘서 다행이다. 덕분에 명절 같네. 진심이었습니다. 이모 송편 빚는 거 저희도 해봐도 돼요? 지우가 물었습니다. 그럼 같이 해보자. 재밌을 거야. 우리는 부엌으로 모였어요. 남편은 거실에서 TV를 보고 저는 두 아이와 송편을 빚기 시작했습니다. 이모 이렇게 하는 거 맞아요? 수민이가 조심스럽게 물었어요. 반죽을 손바닥에 놓고 꾹꾹 눌러서 동그랗게 만들고 있었는데 모양이 찌그러졌습니다. 그래, 잘하고 있어. 처음이면 다 그래. 우와, 제 거 완전 못생겼다. 지우가 자기가 만든 송편을 보며 웃었어요. 괜찮아. 못생겨도 맛은 똑같아. 이모 거 보세요. 완전 예술이잖아요. 제가 빚은 송편을 보고 감탄하는 두 아이. 60년 넘게 빚었으니까 너희도 나중엔 이렇게 잘하게 될 거야. 60년이요? 와. 수민이가 놀란 표정으로 저를 봤어요. 이모, 그럼 우리 엄마 나이쯤 되시는 거네요? 아마도. 너희 엄마가 몇 살인데? 60살이요. 그럼 비슷하네. 근데 우리 엄마는 이런 거 안 해주거든요. 귀찮다고. 지우가 말했어요. 우리 엄마도요. 명절이면 그냥 배달 음식 시켜 먹어요. 아니면 외식하거나. 수민이도 거들었습니다. 요즘은 다들 그렇지. 명절 음식 만들기 힘드니까. 제가 말하자 지우가 물었어요. 그럼 이모는 왜 이렇게 많이 만드신 거예요? 힘들잖아요. 글쎄, 습관인가 봐. 습관이요? 응. 명절이면 늘 이렇게 했거든. 자식들이 좋아하니까. 말을 하다가 목이 맸어요. 두 아이가 저를 바라봤습니다. 이모, 아, 아니야. 괜찮아. 자, 계속 빚자.
분위기를 바꾸려고 일부러 밝게 말했어요. 이모, 이 안에 뭐 넣어요? 팥황금. 달콤해서 맛있어. 오, 저 팥 좋아해요. 그럼 많이 먹어야지. 깔깔깔. 웃음소리가 부엌을 가득 채웠습니다. 언제 마지막으로 이런 소리를 들었을까요? 지혜가 고등학생이었을 때? 아니면 민수가 대학생이었을 때? 너무 오래전이라 기억도 나지 않았어요. 하지만 지금 이 순간 그 웃음소리가 다시 들렸습니다. 다른 아이들의 웃음이었지만 그래도 좋았어요. 송편을 다 빚고 냄비에 넣었습니다. 물이 끓기 시작하자 김이 모락모락 올라왔어요. 이모, 이거 얼마나 삶아요? 10분쯤. 물에 떠오르면 다 익은 거야. 오? 두 아이가 냄비를 들여다보며 신기해했어요. 이모, 이거 진짜 명절 같아요. 수민이가 말했습니다. 우리 집에서는 이런 거 안 해봤거든요. 명절이어도 그냥 평소랑 똑같았어요. 우리 집도요. 부모님 맨날 바쁘셔서 지우도 고개를 끄덕였어요. 요즘 부모님들은 다들 바쁘지. 제가 말하자 지우가 물었습니다. 이모는 안 바쁘셨어요? 나도 바빴지. 일하면서 애들 키우느라. 그럼 어떻게 이렇게 음식을 많이 만드셨어요? 잠을 덜 잤지 뭐. 사실이었어요. 명절 때마다 새벽같이 일어나서 준비했습니다. 근데 왜요? 그렇게까지 하시면서 수민이의 질문에 대답이 막혔어요. 왜였을까요? 왜 그렇게 열심히 했을까요? 가족이니까. 결국 그렇게 대답했습니다. 가족이면 함께 밥을 먹어야 하고 함께 밥을 먹으려면 누군가는 만들어야 하니까. 그게 이모였구나. 지우가 조용히 말했어요. 근데 이모, 가족들이 안 오면 어떻게 해요? 그 질문에 가슴이 철렁했습니다. 그래도 만들어야지. 혹시 모르잖아. 혹시 모른다는 게 마음이 바뀔지, 갑자기 오게 될지 말을 하면서도 허무했어요. 제 자신도 믿지 않는 말이었으니까요. 냄비에서 송편이 떠올랐습니다. 다 익었다. 건져야지. 저는 황급히 화제를 돌렸어요. 4명이 식탁에 둘러 앉았습니다. 빈 의자는 여전히 3개나 있었지만 이상하게 식탁이 가득 찬 느낌이었어요. 잘 먹겠습니다. 두 아이의 목소리가 힘차게 울렸습니다. 그 소리가 얼마나 좋던지. 이거 진짜 맛있어요. 수민이가 잡채를 먹으며 감탄했어요. 이모, 이거 레시피 좀 알려주세요. 나중에 제가 해보고 싶어요. 그럼 나중에 알려줄게. 갈비찜도 완전 맛있어요. 고기가 입에서 녹아요. 지우가 감탄하며 말했습니다. 이모, 장사하셔도 되겠어요. 진짜로요. 장사? 이제 늙어서. 아니에요. 요즘 이런 손맛 있는 음식 파는 곳 엄청 인기예요. 그래? 그럼 너희가 단골 손님 해줘야겠네. 당연하죠. 매일 올게요. 웃음이 났습니다. 진짜 웃음이었어요. 억지로 지은 웃음이 아니라 마음에서 우러나온 웃음. 남편이 중얼거렸습니다. 오늘은 괜찮네. 왠지 예전 같아. 예전. 맞아요. 딱 그 느낌이었습니다. 아이들이 어렸을 때 명절이면 온 집안이 떠들썩했던 그때로 돌아간 것 같았어요. 이모, 이 송편 제가 만든 거예요. 못생겼지만 맛있죠? 지우가 자랑스럽게 말했습니다. 응, 맛있어. 정성이 들어가서 더 맛있는 것 같아. 진짜요? 와. 이모, 저도 다음에 또 와도 돼요? 수민이가 조심스럽게 물었어요. 당연하지.
언제든 와. 약속이에요. 두 아이가 새끼손가락을 내밀었습니다. 저도 새끼손가락을 걸었어요. 약속. 그 순간 깨달았습니다. 명절은 가족이 모이는 날이라고 배웠지만 가족은 꼭 피로만 이어지는 게 아니라는 걸요. 함께 밥을 먹고 웃고 이야기를 나누는 사람들. 그게 바로 가족이었습니다. 식사를 마치고 두 아이가 자리에서 일어났어요. 이모, 저희가 설거지 할게요. 아니야, 괜찮아. 너희는 손님이잖아. 아니에요. 이렇게까지 대접받았는데 이 정도는 해야죠. 지우와 수민이가 부엌으로 가서 설거지를 시작했습니다. 저는 그 모습을 바라보며 흐뭇해했어요. 이모, 그런데 명절 음식 만드는 거 배우고 싶어요. 수민이가 설거지하며 말했습니다. 진짜? 요즘 젊은 친구들은 이런 거 안 배우려고 하던데. 저는 배우고 싶어요. 나중에 제 가족한테 해주고 싶거든요. 그래, 좋은 마음이네. 그럼 다음에 가르쳐 줄게. 진짜요? 약속이에요. 저도 배우고 싶어요. 지우도 거들었습니다. 그래, 둘 다 가르쳐 줄게. 다음 명절 전에 미리 와. 와, 감사합니다. 두 아이의 밝은 얼굴을 보니 가슴이 따뜻해졌어요. 이런 게 희망인가 봐. 혈연으로 이어진 자식들은 오지 않았지만 이렇게 다른 인연이 찾아왔습니다. 그것도 나쁘지 않았어요. 해가 기울기 시작했습니다. 두 아이가 현관에서 신발을 신었어요. 이모, 정말 감사했어요. 올해 최고의 명절이었어요. 지우가 진심 어린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나도 고마워. 덕분에 좋은 명절 보냈어. 수민이가 90도로 인사했어요. 다음 명절에도 와도 될까요? 아, 물론 폐가 안 되면요. 폐라니. 언제든지 와. 이모가 맛있는 거 해줄게. 진짜요? 약속. 저는 두 아이의 손을 꼭 잡았습니다. 조심히 들어가. 그리고 부모님께 안부 전해. 네, 꼭 그럴게요. 두 아이는 깡충깡충 뛰어가며 손을 흔들었어요. 저도 손을 흔들며 배웅했습니다. 엘리베이터 문이 닫히고 두 아이가 사라졌어요. 저는 한참을 그 자리에 서 있었습니다. 그리고 문을 닫았어요. 집안은 다시 조용해졌습니다. 하지만 이상했어요. 아까와는 다른 종류의 고요였거든요. 텅 빈 고요가 아니라 무언가로 채워진 고요. 남편이 소파에 앉아 말했습니다. 오늘 괜찮았어요. 네, 저도요. 당신 좀 나아 보여요. 그래요? 아침엔 완전 죽어있던 얼굴이었는데 지금은 살아있어요. 남편의 말에 웃음이 났어요. 여보가 더 심했어요. 아침에 한숨만 쉬더니 하하, 그랬나? 우리는 마주 보며 웃었습니다. 오랜만이었어요. 이렇게 웃은 게. 여보, 뭔가 깨달았어요. 뭐요? 명절이 꼭 자식들하고만 보내는 게 아니라는 거요. 그러게요. 누군가와 함께 밥 먹고 웃고 그러면 그게 명절인 것 같아요. 남편이 제 손을 잡았습니다. 당신 말이 맞아요. 앞으로는 이런 명절도 괜찮을 것 같아요. 그래요. 우리 둘이라도 행복하게 보내면 되죠. 그 말이 위로가 되었습니다. 저녁을 먹고 남은 음식을 정리했습니다. 용기에 담아서 냉장고에 넣었어요. 아직도 음식이 많이 남았습니다. 내일 지우한테 좀 갖다 줘야겠어요. 그래요. 얘가 좋아할 거예요. 음식을 정리하면서 생각했어요. 오늘 아침만 해도 이 음식들이 원망스러웠는데 지금은 고마웠습니다. 이 음식 덕분에 두 아이를 대접할 수 있었으니까요.
여보, 설거지는 제가 할게요. 당신 쉬어요. 아니에요, 같이 해요. 우리는 함께 설거지를 했습니다. 말없이 조용히 하지만 따뜻하게 물소리만 졸졸 흘렀어요. 설거지를 마치고 거실로 돌아왔을 때였습니다. 핸드폰에 알림이 떴어요. 단체방이었습니다. 심장이 또 쿵 했어요. 아직도 익숙하지 않았습니다. 화면을 봤어요. 지혜가 올린 사진이었습니다. 놀이공원에서 찍은 가족 사진. 지혜와 사위 그리고 손주 둘 모두 환하게 웃고 있었어요. 엄마, 오늘 애들이랑 놀이공원 다녀왔어요. 진짜 재밌었어요. 애들이 너무 좋아했어요. 히읗히읗. 아래로 민수의 댓글이 달렸습니다. 우와, 우리도 놀이공원 갔었는데 동생네도 갔구나. 키읔키읔. 막내 사위도 댓글을 달았어요. 저희는 처가에서 맛있는 거 많이 먹었습니다. 다들 행복해 보였습니다. 저 없이도 예전 같았으면 가슴이 찢어졌을 거예요. 하지만 지금은 조금 달랐습니다. 여전히 아팠지만 견딜만 했어요. 저도 댓글을 달았습니다. 그래, 재밌게 놀았구나. 사진 잘 봤어. 다들 건강해 보여서 다행이다. 그리고 한 줄을 더 추가했어요. 엄마도 오늘 좋은 하루 보냈단다. 다음엔 너희가 올 때 더 맛있는 거 해줄게. 메시지를 보내고 핸드폰을 내려놓았습니다. 남편이 물었어요. 애들이요? 네, 사진 보냈어요. 다들 잘 놀았대요. 그렇군요. 여보, 저 괜찮아요. 정말요? 네, 오늘 깨달았어요. 저도 행복할 수 있다는 거요. 애들이 없어도. 남편이 놀란 표정으로 저를 봤어요. 당신, 정말 괜찮은 거예요? 완전히 괜찮은 건 아니에요. 여전히 아파요. 하지만 말을 멈추고 생각했어요. 견딜만 해요. 그리고 이것도 나쁘지 않다는 걸 알았어요. 이것? 우리 둘이 있고 가끔 이웃이 찾아오고 그런 삶도 괜찮다는 거요. 남편이 제 손을 꼭 잡았습니다. 고마워요. 뭐가요? 포기하지 않아줘서요. 남편의 눈에 눈물이 고였어요. 저도 힘들었거든요. 당신이 너무 힘들어하는 걸 보면서 미안해요. 걱정 끼쳐서. 아니에요. 이해해요. 나도 같은 마음이었으니까. 우리는 한동안 손을 잡고 앉아 있었습니다. 말은 없었지만 마음은 통했어요. 일어나서 물을 마시러 가다가 식탁 위에 뭔가 놓여 있는 걸 발견했습니다. 작은 메모지였어요. 집어들고 읽었습니다. 이모, 진짜 감사했어요. 오늘 너무 행복했어요. 이모 덕분에 진짜 명절을 경험했어요. 다음에 꼭 또 올게요. 요리도 배우러 올게요. 이모 최고. 사랑해요. 지우, 수민 올림. 쪽지를 읽는데 눈물이 났어요. 하지만 슬픈 눈물은 아니었습니다. 여보, 이거 봐요. 남편에게 쪽지를 보여줬어요. 남편도 읽고 나서 미소 지었습니다. 착한 애들이네요. 그러게요. 저는 쪽지를 냉장고에 자석으로 붙였습니다. 매일 볼 수 있게요. 이 쪽지를 볼 때마다 오늘을 기억하고 싶었어요. 절망이 희망으로 바뀐 날, 빈 접시가 따뜻함으로 채워진 날, 침대에 누웠습니다. 남편은 이미 잠들었어요. 규칙적인 숨소리가 들렸습니다. 저는 천장을 바라보며 오늘을 되짚어 봤어요. 새벽 4시에 일어나서 요리를 시작했죠. 자식들이 오지 않는다는 걸 알면서도 12가지 반찬을 만들었어요. 그때는 미친 짓 같았습니다. 하지만 지금 생각해 보니
그게 아니었어요. 그 음식들이 있었기에 지우와 수민을 대접할 수 있었으니까요. 혹시 내가 무의식적으로 알고 있었던 걸까? 자식들은 안 오지만 누군가는 올 거라는 걸? 아니면 그냥 운이 좋았던 걸까요? 어쨌든 오늘은 좋은 날이었습니다. 완벽하지는 않았지만 나쁘지 않았어요. 핸드폰을 꺼내 마지막으로 단체방을 확인했습니다. 민수가 댓글을 달았더라고요. 엄마도 좋은 하루 보내셨다니 다행이에요. 사랑해요, 엄마. 짧은 댓글이었지만 그래도 고마웠어요. 멀리 있어도 오지 않아도 그래도 사랑한다고 말해주니까요. 그래, 이것도 사랑이겠지. 완벽하지 않은 부족한 하지만 진심인 사랑. 저는 핸드폰을 충전대에 놓고 눈을 감았습니다. 오늘은 잠이 올 것 같았어요. 다음날 아침 햇살이 방 안으로 들어왔습니다. 저는 눈을 떴어요. 시계를 봤죠. 오전 8시. 어제보다 4시간이나 더 잤습니다. 일어나서 거실로 나갔어요. 남편이 신문을 보고 있었습니다. 일어났어요? 어젯밤에 잘 잤어요? 네, 푹 잤어요. 다행이네요. 얼굴이 훨씬 나아 보여요. 정말 그랬어요. 거울을 보니 얼굴에 생기가 돌았습니다. 여보, 오늘 옆집에 음식 좀 갖다 줄까요? 그래요. 지우 좋아하겠네요. 저는 냉장고에서 음식을 꺼내 용기에 담았어요. 갈비찜, 잡채, 전, 송편까지. 그리고 옆집으로 갔습니다. 초인종을 눌렀어요. 누구세요? 지우의 목소리였습니다. 나 옆집 이모. 문이 열렸어요. 지우가 밝은 얼굴로 나왔습니다. 이모, 안녕하세요. 어제 남은 음식인데 가져갈래? 헐, 진짜요? 감사합니다. 지우가 음식을 받아들고 환하게 웃었어요. 이모, 어제 정말 감사했어요. 수민이도 엄청 좋아했어요. 나도 고마웠어. 너희 덕분에 좋은 명절 보냈어. 다음에 또 놀러 가도 돼요? 당연하지. 언제든 와. 약속이에요. 이모 사랑해요. 지우가 껴안았습니다. 갑작스러운 포옹에 놀랐지만 나쁘지 않았어요. 따뜻했습니다. 오후에 남편과 산책을 나갔습니다. 아파트 단지 공원을 걸었어요. 날씨가 정말 좋았습니다. 여보, 오늘 날씨 좋네요. 그러게요. 산책하기 딱 좋아요. 벤치에 앉아 햇살을 쬐었어요. 주변에는 사람들이 많았습니다. 산책하는 노부부들, 뛰어노는 아이들, 조깅하는 청년들. 다들 행복해 보였어요. 여보, 저 생각해 봤어요. 뭐요? 앞으로 명절에 애들이 안 와도 우리끼리 즐겁게 보내기로요. 좋은 생각이에요. 그리고 지우 같은 친구들도 초대하고 혼자 있는 사람들 있으면 같이 밥 먹고. 남편이 제 손을 잡았습니다. 당신 정말 멋져요. 뭐가요? 상처받았는데도 다시 일어서잖아요. 일어서야죠. 주저앉아 있을 순 없잖아요. 그게 쉽지 않은데 여보도 옆에 있어주니까 가능한 거예요. 우리는 손을 잡고 한참을 앉아 있었습니다. 말은 없었지만 충분했어요. 저녁 무렵 핸드폰이 울렸습니다. 지혜였어요. 여보세요? 엄마, 잘 지내셨어요? 응, 잘 지내고 있어. 엄마, 어제 사진 보셨죠? 애들이 너무 좋아했어요. 그래, 잘 봤어. 다들 건강해 보이더라. 엄마도 어제 좋은 하루 보내셨다고 하셨잖아요. 뭐 하셨어요? 순간 망설여졌습니다. 뭐라고 말해야 할까요? 응, 옆집 애들이 와서 같이 밥 먹었어. 옆집이요? 누구요? 지우라고 대학생.
친구랑 같이 왔어. 헐, 진짜요? 엄마 인기 많으시네? 지혜가 웃었습니다. 재밌었어요? 응, 재밌었어. 거짓말이 아니었어요. 그래요. 다행이다. 제가 못 가서 걱정했는데. 괜찮아. 너도 바쁘잖아. 엄마, 미안해요. 미안하긴. 내가 행복하면 엄마도 행복해. 엄마, 지혜의 목소리가 떨렸어요. 다음엔 꼭 갈게요. 약속할게요. 그래, 기다릴게. 사랑해요, 엄마. 나도 사랑해. 통화를 끊고 나니 마음이 한결 가벼웠습니다. 여전히 서운함은 있었지만 미움은 없었어요. 그것만으로도 충분했습니다. 그날 밤 저는 다시 달력을 펼쳤습니다. 다음 명절 날짜를 찾았어요. 2달 뒤였습니다. 붉은 펜을 들었어요. 그리고 동그라미를 그렸습니다. 하지만 이번엔 달랐어요. 동그라미 위에 작은 하트를 더 그렸습니다. 그리고 옆에 작게 썼어요. 지우, 수민 초대하기. 남편이 옆에서 물었습니다. 벌써 계획 세우는 거예요? 응. 미리 준비하면 더 맛있는 거 해줄 수 있잖아. 하하, 당신답네요. 그리고 이번엔 애들한테도 다시 연락해 볼까 해요. 올까요? 모르죠. 하지만 초대는 해야죠. 엄마니까. 남편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래요. 당신 말이 맞아요. 저는 달력을 냉장고에 다시 붙였어요. 하트가 그려진 동그라미를 보니 희망이 보였습니다. 일주일이 지났습니다. 그 사이 지우가 2번이나 놀러 왔어요. 한 번은 수민이랑 한 번은 혼자. 이모, 제가 떡볶이 사왔어요. 같이 먹어요. 밝은 얼굴로 찾아온 지우. 우리는 함께 떡볶이를 먹으며 이야기를 나눴어요. 이모, 저 다음 명절 때 진짜 요리 배우러 와도 돼요? 그럼 미리 와서 같이 준비하자. 와, 진짜요? 완전 기대돼요. 지우의 눈이 반짝반짝 빛났습니다. 그 모습이 너무 예뻐 보였어요. 이 아이도 누군가의 딸이겠지. 그 부모는 이 아이가 얼마나 좋은 아이인지 알까요? 아니면 저희 자식들처럼 바빠서 모르고 있을까요? 지우야. 네? 너 부모님께 자주 연락해. 네? 부모 마음은 다 똑같아. 자식 목소리 들으면 좋거든. 지우가 잠시 생각하더니 고개를 끄덕였어요. 알겠어요, 이모. 오늘 저녁에 전화 드릴게요. 그래, 착하다. 지우가 웃었습니다. 그 웃음을 보니 제 마음도 따뜻해졌어요. 한 달이 지났습니다. 지우는 이제 일주일에 한두 번씩 들렀어요. 때로는 수민이랑, 때로는 혼자, 때로는 다른 친구들과 함께. 저희 집은 조금씩 활기를 되찾았습니다. 이모, 오늘 학교에서 이런 일이 있었어요. 이모, 이거 제가 만든 케이크예요. 같이 먹어요. 이모, 남자친구 생겼어요. 소개해 드릴게요. 지우의 이야기를 듣는 게 즐거웠어요. 마치 딸의 이야기를 듣는 것 같았습니다. 그리고 어느 날 민수에게서 전화가 왔어요. 엄마, 다음 주말에 시간 되세요? 왜? 내려갈까 해서요. 애들도 데리고. 심장이 쿵 뛰었습니다. 진짜? 네, 이번엔 진짜로요. 약속할게요. 그래, 기다릴게. 전화를 끊고 나서 저는 한참을 멍하니 서 있었어요. 기쁨이었을까요? 의심이었을까요? 아마 둘 다였을 겁니다. 이번엔 정말 올까? 하지만 이번엔 달랐어요. 안 와도 괜찮았습니다. 지우가 있으니까요. 남편이 있으니까요. 그리고 무엇보다 제 자신이 있으니까요. 주말이 되었습니다.
민수가 정말 왔어요. 며느리와 손주들까지 데리고 초인종이 울렸을 때 저는 침착했습니다. 문을 열었어요. 엄마, 민수가 환하게 웃었습니다. 어서 와. 와, 할머니야. 손주들이 저를 껴안았어요. 따뜻했습니다. 엄마, 오랜만이에요. 며느리도 인사했습니다. 그래, 들어와. 밥 차려놨어. 우리는 함께 식탁에 앉았어요. 오랜만에 가득 찬 식탁이었습니다. 할머니, 이거 완전 맛있어요. 진짜요? 많이 먹어. 엄마, 역시 엄마 손맛이 최고예요. 민수가 말했습니다. 저는 웃으며 대답했어요. 그래, 자주 와서 먹어. 네, 자주 올게요. 약속할게요. 그 약속이 지켜질지는 모르겠어요. 하지만 괜찮았습니다. 오늘 이 순간이 있으니까요. 오후가 되어 민수 가족이 돌아가고 나서였습니다. 초인종이 다시 울렸어요. 이번엔 지우였습니다. 이모, 케이크 사왔어요. 어? 누구 왔다 갔어요? 식탁을 보고 눈치챈 지우. 응, 아들이 다녀갔어. 와, 진짜요? 다행이다. 오셨구나. 지우가 진심으로 기뻐했어요. 근데 이모 괜찮으세요? 아들이 갔는데 제가 오면 괜찮아. 오히려 좋아. 같이 케이크 먹자. 우리는 케이크를 나눠 먹었습니다. 이모 이제 행복하시죠? 응? 아들도 다녀가시고. 응, 행복해. 거짓말이 아니었어요. 근데 있잖아, 지우야. 네? 너도 있어서 행복해. 지우의 눈이 커졌습니다. 저요? 응. 너 덕분에 많이 배웠어. 가족은 피로만 이어지는 게 아니라는 거. 이모, 함께 밥 먹고 웃고 그러면 그게 가족이더라. 지우가 눈물을 글썽였어요. 이모, 저도요. 이모 덕분에 진짜 가족이 뭔지 알았어요. 우리는 껴안았습니다. 따뜻한 포옹이었어요. 그날 밤 저는 다시 달력을 봤습니다. 다음 명절까지 한 달. 붉은 동그라미와 하트가 그려진 날짜. 저는 미소 지었어요. 다음 명절엔 누가 올까요? 민수? 지혜? 막내 부부? 아니면 지우와 친구들? 아니면 둘 다? 아니면 아무도? 사실 그게 중요하지 않았어요. 중요한 건 제가 준비한다는 것. 누군가를 위해 정성을 담는다는 것. 그리고 누가 오든 따뜻하게 맞이한다는 것. 남편이 옆에서 물었습니다. 뭐 생각해요? 다음 명절 생각이요. 또 많이 만들 거예요? 당연하죠. 혹시 모르잖아요. 남편이 웃었습니다. 혹시 모른다는 게 누가 올지. 하하, 그럴게요. 저는 달력에 작은 메모를 추가했어요. 잡채 레시피 지우한테 알려주기, 송편 같이 빚기, 사진 많이 찍기. 다음 명절이 기대되었습니다. 누가 오든 안 오든 중요한 건 그 시간을 사랑으로 채운다는 것. 빈 접시들은 싱크대에 있었지만 집안은 온기로 가득했습니다. 핸드폰에 알림이 떴어요. 지우였습니다. 이모 오늘도 감사했어요. 케이크 맛있었죠? 히읗히읗 다음 명절 때 진짜 열심히 배울게요. 사랑해요. 저도 답장을 보냈습니다. 나도 고마워. 내일 또 와. 저녁 먹고 가렴. 단체방에도 알림이 왔어요. 민수였습니다. 엄마, 오늘 정말 감사했어요. 오랜만에 엄마 손만 느끼니까 좋았어요. 다음엔 더 자주 갈게요. 사랑해요. 저는 웃으며 답장했습니다. 그래, 언제든 와. 기다릴게. 나도 사랑해. 그리고 핸드폰을 내려놓았어요. 창밖을 봤습니다.
밤하늘에 별이 반짝이고 있었어요. 아름다운 밤이었습니다. 남편이 제 어깨를 감싸 안았습니다. 당신 행복해요? 네, 정말요? 네, 정말이요. 완벽하게 행복한 건 아니었어요. 여전히 서운한 마음도 있었고 아쉬움도 있었습니다. 하지만 불행하지는 않았어요. 그리고 그것만으로도 충분했습니다. 빈 접시 위에는 온기가 남아 있었습니다. 음식은 사라졌지만 그 따뜻함은 남았어요. 함께 먹었던 사람들의 웃음소리가 남았고 나눴던 이야기들이 남았고 주고받았던 사랑이 남았습니다. 명절은 끝났지만 삶은 계속되었어요. 그리고 그 삶은 생각보다 나쁘지 않았습니다. 저는 남편의 손을 꼭 잡았어요. 여보, 내일 뭐 해요? 글쎄요, 당신 하고 싶은 거 해요. 산책 갈래요? 좋아요. 그리고 저녁엔 지우 초대해서 같이 먹어요. 그것도 좋네요. 우리는 웃었습니다. 내일이 기대되었어요. 모레도 다음 주도 다음 달도 그리고 다음 명절도 삶은 계속되고 사랑도 계속됩니다. 형태는 바뀌었지만 그 본질은 같았어요. 빈 접시 위에 온기처럼 사라진 것 같지만 여전히 남아있는 따뜻함. 그게 바로 희망이었습니다.